지금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아, 부담 갖고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편안하게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저희 강북청소학원의 그 프로그램은 잘 알려져 있죠. 잘 알려져 있어서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은 고민을 끝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뚜렷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업이죠.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은 다른 여타 경쟁학원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뚜렷한 특징, 그게 장점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특징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보통 결정을 끝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미들 알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해서 주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핵심만 딱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물론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딱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수업이고요. 수업이 좀 특이하죠. 두 번째는 담임입니다. 담임 선생님. 우리는 이제 전략 담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기억하시고 그 맥락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학생들도 많이 보이는데 재수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매년 뭐 똑같을 거라 생각하는데, 재수를 하겠다는 친구들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두렵나요?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게 제일 뭐예요? 재수를 하겠다, 1년 동안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그 상태에서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학생들이 성적이 오를까를 걱정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예요. 11월에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요. 열심히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목적이 점수에 가 있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바꿀 수 있는 미래, 즉 오늘 하루의 밀도이죠. 오늘 하루의 밀도. 내가 성실하게 하루를 보냈는가?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사실은 지금 시작하면 우리가 재수가 채 9개월이 안 됩니다. 8개월 조금 넘어요. 9개월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생각보다 긴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부침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 하다가 갑자기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내가 성실하게 매일매일 9개월간 끊임없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가가 사실은 제일 두렵죠. 잘 해냈을 때 얻어지는 게 점수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오늘의 성실함만 확보했다면 미래의 점수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결과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미래는 오늘 하루의 밀도. 내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노는 시간 없이 완벽한 하루를 만들었는가,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쭉 길어질 것인가, 어떻게 중간에 끊기지 않고 부침이 있지 않고 계속 잘 나갈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게 학생의 올바른 포커싱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관리잖아요, 여러분. 관리, 자기 관리. 그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관리에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혹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수업과 자기 관리를 떼놓고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어요. 수업은 듣는 거고 그 뒤에 혼자 있을 때 관리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리의 시작은 수업입니다. 반별로 수업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별 수업이 없고 반별 시간표를 학생이 따라가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표를 짜죠. 학생들의 과목 상황과 뭐 이런저런 저런 조건들 때문에 학생들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같은 반끼리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그죠? 저희는 개인 시간표를 짭니다. 듣기 싫은 수업을 듣게 되면, 반내 일괄 수업을 주게 되면 듣기 싫은 수업이 생깁니다. 똑같은 수업을 반에 애들 듣다 보면 분명히 듣기 싫은 수업이 생겨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의 스타일이 안 맞았을 수도 있죠. 그럼 듣기 싫은 수업이 생기면 졸음이 오고 자세가 무너집니다. 듣기 싫은 수업을 억지로 앉아있게 되면 자세가 무너지죠. 그리고 그때 무너진 자세가 독서실 할 때 자습할 때 자세예요. 저는 그렇게 관찰해왔거든요. 독서실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똑같은 자세로 수업 시간에 앉아있어요. 수업 시간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선생님들로부터 이 에너지를 전달받고 선생님 얼굴을 면전에 보고서 앉아있는 그 순간 긴장감이 획득돼요. 인강은 도움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에선 그래요. 지식을 전달받는 데에서는 인강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자기의 관리, 자기 긴장감, 앉아있는 자세, 허리 꼿꼿이 펴고 잠을 부르지 않는 자세로 선생님과 아이 컨택을 하는 이 순간에서 오는 긴장감을 획득하는 데에는 인강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선생님하고 얼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긴장감이 전달돼요. 물론 긴장만 해서는 안 되고 완급이 돼야죠. 내가 긴장을 했다면 좀 풀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역시 수업 시간에 획득됩니다. 선생님들 재밌거든요. 얘기를 잘하세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 되게 수업을 재밌게 하시다 보면 긴장감도 풀어지고 아니면 또 대려 긴장감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게 수업이에요. 자기 관리의 시작은 100% 수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듣기 싫은 수업을 억지로 듣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본인이 선택한 수업, 본인이 선택하거든요. 내가 이 수업을 듣겠다, 본인이 선택하고 그 본인이 선택한 수업 대신 허리 꼿꼿이 펴고 눈에 힘주고 절대 잠을 부르지 않는 자세로 들어라. 그리고 그 자세 그대로 독서실에 가서 자습하라. 예, 이게 저희가 선택 수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니들이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아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되려 본인에게 감동을 주는 본인이 굉장히 영감을 얻는 그런 수업을 허리 꼿꼿이 펴고 열심히 듣는 그런 학생들이야말로 적절한 자기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다. 라는 것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의도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모두 평균 3등급인 학생이에요. 그런데 세부 내용은 다르죠. 예, 이 첫 번째 A 학생은 국어는 1등급인데 수학이 5등급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아이는 3등급 반에 가서 수업을 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수업은 국어도 수학도 맞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랑 안 맞는 수업이 생겨나죠. 그러면 긴장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수업에서?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점점 학생들이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되려 학원이 열심히 하겠다고 온 학생들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자꾸 듣기 싫은 수업의 자세가 무너지니까. 예. 그런 거거든요. 네. 또 뒤로 넘겨보면요. 수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같이 80점이죠.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A 학생은 수어는 잘하는데 미적이 좀 부족해요. 그죠? 네. 이 학생은 수원, 수투는 굉장히 좋은데 미적은 아예 바보예요. 그죠? 네. 그런데 B 학생은 수어는 약한데 미적은 거의 완벽해요. 이렇게 해서 80점인 학생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학을 들어도 어떤 레벨의 수업을 각 과목에 적용해야 돼요. 저희 학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전체 몇 T의 수업을 들을 것인가, 내가 얼마의 수업을 들을 것인가도 학생들끼리 서로 다릅니다. 내가 수업을 듣는 양을 결정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동적으로 자습 시간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자습 시간과 수업 시간에 적절한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나의 하루의 긴장감이, 나의 하루의 밀도가 높아지는가. 그죠? 자습이 너무 길어지면 자세가 무너져요. 수업이 너무 많으면 뭐 배워도 복습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량의 수업을 듣고 적당량의 자습을 가져가는 게 학생들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공부 습관이 잘 잡혀있는 친구들은 자습의 양이 조금 더 길어도 되지만 공부 습관이 안 잡혀있는 학생들은 자습 길게 주는 순간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 양부터가 학생들이 다르고요. 어떤 과목에 힘을 줄 것인가도 달라요. 나는 국어 중심의 수업을 듣겠다. 나는 수학 중심의 수업을 듣겠다. 학생들이 실수가 다릅니다. 또 세부적으로 수학도 나는 수원 수투는 좀 괜찮으니까 실력 레벨로 듣고 미적분은 좀 부족하니까 기본 레벨로 듣는 것이 가능해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혼자 짜는 게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상담 후에 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현재 기존에 있는 학생들 이미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 다 끝냈고요. 신규로 등록하고 오는 학생들도 지금 계속 담임 선생님이랑 1대1로 상담 시간표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요. 네. 시간표 제가 잠깐만 제가 짠 시간표니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시간표 여러분 거기 받으신 데 보면은요. 주황색이 섞여 있는 우리 그죠? 재수 정규반 거기 강좌 안내문 바로 그거예요. 강좌 안내문이 있죠? 네. 재수 정규반 강좌 안내문을 거기 보시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시즌 1 때 정규반 시즌 1 때 어떤 수업을 하는지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논술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저희 강북청소라고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직접 어떤 강좌들이 있는지 강좌 그 선택 가이드를 찍어놨어요. 학생들이 그거 보고서 이런 강좌들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들어봐야지라고 결정하고 학원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만 소개드릴게요. 이거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나는
국어 위주의 수업을 들어야 된다. 나는 국어가 부족해요. 예, 국어 위주의 수업을 들어야겠다. 그러면 일단 시즌 1은 보통 개념 강좌예요. 여러분, 저희가 정규반 시즌 1, 2, 3, 4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정규반 1, 2, 3, 4. 대략 기간이 10주, 9주, 10주, 9.3주 이렇게 2달 반 정도 조금 안 됩니다. 그때마다 이 모든 강좌가 다 갈아엎어지고 새로운 강좌가 만들어져요. 총 4개 시즌에 그 시기에 맞는 수업을 깔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즌 1 때는 개념 강좌입니다.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보통 개념 강좌예요. 그러면은 국어로 치면 독서와 문학, 언매, 화작 이게 개념 수업인 거죠. 근데 나는 국어를 더 많이 들을 거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독서를 원하면 과학기술만 따로 수업이 또 있어요. 문학을 원한다? 고전시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2가 되면 이 고전시가는 현대시로 바뀌고 과학기술은 법경제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수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는 국어 좀 잘한다? 그러면 만점 프로젝트라는 수업도 있어요. 상위권 학생들 이거는 100분이 85% 이상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인 거죠. 예, 그런 것들도 있어서 추가가 가능해요. 수학도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개념 수업이 있는데 나는 더 들을래. 나는 수학 중심의 수업을 들을 거야. 국어는 영어는 좀 줄이고 수학을 많이 들을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 하위권 친구들은 우수자리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수학 잘할 수 있다의 준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기본 연습시키는 되게 기본적인 연습을 막 도와주는 그런 강좌가 있고요. 중위권 친구들을 위해서는 수능 특강을 깔아놨습니다. 수능 특강 혼자 풀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자.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2개의 만점 프로젝트 강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중하 모든 학생들이 나는 수학을 위주로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면 기본 개념 강좌 외에 추가로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영어는 굉장히 다채로워요. 영어 수업은 뒤에 보시면 영어 수업이 쭉 나와 있는데 영어 수업은 구문 수업이 있고요. 독해는 2종류나 있고요. 대입학, 빈칸 어휘 2종류나 있고요. 그리고 막 보캐블러리 수업, 단어 어원부터 막 설명하는 그런 수업도 있고요. 영어 듣기도 있고요. 수능 특강 수업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1등급 프로젝트라고 해서 상위권 전담 수업이 또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 이런 그 수업들 중에 내가 어떤 걸 들으면 좋겠다. 물론 그 개념 수업은 전부 실림화, 실력, 기본 이런 난이도로 나눠져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표를 짜겠다.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예. 이렇게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고 반별로 다 학생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반별로 모이는 시간은 딱 하루에 20분, 종례하고 영어 단어 시험 볼 때 20분밖에 안 모여요. 반별로 모이지 않고 그냥 수업 애들은 수업 없을 땐 독서실에 개별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수업을 들을 때는 해당 강의실로 이동하면 다른 반 학생들과 섞여 수업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반별로 항상 모이는 학생들이 그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이제 학생들 간 이제 친목이나 이런 것도 좀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맨날 얼굴 보는 그런 친구들이 없는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정규반 시즌 1월 반 시즌 1, 2, 3, 4 이렇게 강좌 안내가 그때마다 나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즌 1 때는 아무래도 그 개념 강좌가 주로 많지만 뒤로 갈수록 실전 모의고사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죠. 시기에 맞는 강좌가 계속해서 개설되기 위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가 시간표를 짜기 위해서는 물론 뭐 작년 수능 성적도 필요하고 선생님 저는 어떤 수업을 많이 들을게요 라는 본인 희망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진단고사를 봅니다. 반편성고사랑은 아니에요. 저희는 반편성고사는 보지 않고 진단고사. 정확하게 이 학생이 지금 과목별로 어떤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은 수원위,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세 파트입니다. 각각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세 문제씩 나와요. 우리 진단고사에. 그러면은 이 학생이 문제를 풀었는데 얘는 지금 수원을 어디까지 푸는구나. 상레벨의 문제를 몇 개를 풀었구나. 수원보다 수투가 더 잘하는구나. 미적은 완전히 이게 바보구나. 이제 이런 류의 진단이 돼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그거 보시고 결과를 보시고 너는 미적 이렇게 수원은 이 선생님이 수업을 좀 들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이제 권해주시기 위한 그런 진단고사를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 영어 세 과목을 봅니다. 제한 시간 없고요. 본인이 풀 수 있는 건 다 쓰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OMR 돌려가지고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진단고사 결과가 바로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진단고사를 보고 바로 그날 시간표 상담까지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남은 시간이 지금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 토, 일, 3일 중에 그걸 다 해결해야 돼요. 알겠죠? 하루가 더 필요합니다. 저 오늘 말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어떤 학생은 국어가 좀 취약한 학생들의 국어 중심의 시간표고요. 어떤 학생은 뭐 영어가 좀 더 많이 수업을 듣는 이런 이제 시간표가 되고, 어떤 학생은 수학을 좀 중심적으로 많이 들은 그런 시간표가 다 각각 가능하다라는 것의 예시입니다. 네. 수강 신청 정정 시스템. 그러니까 첫 주에 수강 신청, 우리 첫 수업을 듣고 나서요. 예, 첫 주에 그 학생들이 수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요거 저랑 잘 안 맞아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저는 지금 일단 용기를 내서 실력 수업을 들어봤는데 어우 미치겠어요. 그럼 기본 수업을 바꿔야죠. 정정 기간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강좌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학원 시스템에서 되게 좋은 것, 모든 수업을 전부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있는데요. 원래 강의실마다 모든 수업을 전부 촬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장 강의 무한 패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수업을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이해가 미진하다 다시 볼 수 있고요. 혹시 결석을 했다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신청하지 않은 수업도 다 들을 수 있어요. 모든 강좌가 다 올라오니까 내가 신청하지 않은 수업도 다 들을 수 있고요. 11월 돼서도 2월 달에 했던 개념 강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보통 독서실에서 자기 태블릿 PC를 이용해가지고 저희 현장 강의 무한 패스를 계속 반복 수강하는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나 이게 하위권 친구들한테는 아주 좋아요.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친구들 다시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면서 따라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예요. 저희가 그걸 이제 뭐 계속 작년도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얼굴을 쭉 박아놨는데 이게 의도가 뭐냐면요. 저희가 선택 수업을 하잖아요. 선택 수업을 하면 뭐 물론 저희는 선택이라는 말보다는 맞춤형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여하튼 학생들 머릿속에는 선생님을 선택한다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한다는 거는 일종의 평가를 하는 건데,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하고의 평가. 이 평가를 우리 선생님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뭐 전국에 되게 유명한 인간 강사들, 스타 강사들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현장에서 수업을 들을까 아니면 그냥 인강으로 하고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인강 강사들의 강의력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선생님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선택을 안 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강사에 대한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몸값이 비싼 강사들만 남게 되고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지금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뭐 옆에 경쟁학원 선생님들에 비해서 몸값이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저희 지점이 특히나 다른 모든 지점 중에 가장 비쌉니다. 저희 이투스 모든 계열 학원 중에서 가장 비싼 학원 중에 한 명이에요. 선생님들의 몸값이.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1월 달에 조기 선발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평가, 강사 평가를 진행했는데 일단 전체 과목 강사 평가 저희가 전체 1등이에요. 수학은 압도적 1등이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담임 평가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저희 지점이. 밥 맛있다가 2등이에요. 전 지점에서 밥 맛있다 2등. 뭐 그러니까 종합적 학원 만족도 저희가 1위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다른 지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인 거죠. 전반적 학원 만족도 1위인데 그 중에서도 강의, 특히나 수학은 저희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학원에 남아 있는 상태, 그런 이제 좋은 순기능이 생긴 거죠. 이런 선택 수업이라는 제도 자체가. 여기 보시면 이 대강의실입니다. 엄청 커요. 저희가 대강의실이 3개 있어요. 8층에 하나 있고 4층에 2개 있는데요. 이 대강의실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강의실은 140명 들어가요. 지금 여기가 60명짜리 들어가는 강의실이에요. 여기 뭐 2배 이상의 큰 강의실이 학생들을 꽉 채워집니다. 거기를 꽉 채우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수업의 퀄리티는 저희가 분명히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학생들 140명이 들어가 있는 그 교실에 수업 듣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듣고 싶죠. 이 140명짜리를 꽉꽉 채운다 그러면 선생님, 그 수업 선생님 수업을 듣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 수업 때 줄 서가지고 맨 앞에 앉아 있는 애들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겠어요. 그런데 뒤에 앉았더니 막 잘 보이지도 않고 중간에 모니터가 달려 있긴 합니다. 근데 잘 보이지도 않고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산소도 부족한 것 같고 막 선생님 전 여기서 수업 못 듣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신청 안 하고 그냥 영상으로 보기도 해요. 나는 그냥 혼자 선생님 영상으로 볼게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학생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죠.
아, 질문. 예, 저희 학생들 질의응답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죠. 저희 학원은 질의응답을 많이 권장합니다. 꼭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는 건 저한테도 많이 오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을 한다는 거는 단지 본인이 필요한 로로 하는 정보를만 얻어간다는 뜻은 아니고, 선생님한테 자기 상태를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아직도 이것도 모르네. 많이 늘었네. 이제 이렇게 학생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죠.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질문은 일단 약속 시스템이에요. 우리 학원은. 나가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복도에 태블릿 PC가 막 박혀 있어요. 학생들이 거기에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그날 공식적으로 질문 당직이라고 하거든요. 질문을 위해서 당직을 선 선생님들의 스케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7분마다 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교무실에 와서 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스카이 멘토라고 해서 우리 졸업생들 중에 똘똘한 친구들 아르바이트로 쓰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가급적 선생님들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스카이 멘토가 아니라 선생님이 내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예. 만약에 선생님 오늘 다쳤어요. 질문 칸이 없어요. 그러면 따로 찾아와서 선생님 저 질문 좀 하는데 시간이 언제가 괜찮으세요? 시간 약속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오게 되면 선생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냥 오게 되면 줄을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낭비가 심하니까 약속을 하고 오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구두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컨텐츠, 저희 그 나눠드린 것도 핸드아웃들에 보면은 초록색 제일 작은 책자 있죠? 예, 거기 중에 초록색 가장 작은 책자. 그게 저희 연간 컨텐츠 목록이에요. 저희는 이 투수 모의고사를 매월 한 달씩 봅니다. 한 번씩 봅니다. 매월 한 번씩. 6월이랑 9월 평가원이 있는 달을 제외하고는 이 투수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풀어야 될 게 많잖아요. 기출 문제 언제까지 풉니까? 빨리빨리 풀고 이제 뭐 모범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역시 시험은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거지 옛날에 나왔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꾸 새로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런 이제 좋은 양질의 컨텐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fit 모의고사라고 하는 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실제 실전 모의고사와 같이 똑같은 문항을 갖추고 있는 수학 30문제짜리. 그런데 서밋이라는 그런 컨텐츠는 좀 상위권 레벨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수학으로 치면 서밋 10이라고 해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 10문제씩 일주일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건 너무 싫어. 나는 그 정도 못 풀어. 그러면 이제 핀포인트 15라고 해서 조금 중상 레벨의 그런 교재 15개도 있어요. 문제 15개짜리. 난 이것도 힘들어. 그러면 트리거 20이라고 해가지고 더 수준이 낮은 약간 3점 어려운 거 4점 초반 이런 류의 문제만 모아놓은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도 모두 다 사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큐레이션 받아가지고 고릅니다. 선택해서 저희가 딱 골라서 입력을 하면 본사에서 학생들 것 별도로 포장돼서 옵니다. 개별 포장돼서 컨텐츠가 날라와요.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문제 혼자 풀고 그걸로 수업도 개설합니다. 저희 컨텐츠를 이용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수 모의고사가 저희랑 원래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한수 말고 이감도 들어옵니다. 저희는 이감 갖고 수업도 해요. 뭐 시중에 좋다는 건 다 합니다. 저희의 이 컨텐츠 개방성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우리 학원 컨텐츠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 좋다는 건 다 갖다 써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혹시 뉴스를 들으셨나요? 어저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혹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한테. 자, 저희가 시대인재 컨텐츠를 들여오기로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시대인재 서바이벌. 시대인재에서 쓰는 모든 교재를 저희가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수학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엑셀러레이터, 브릿지, 그리고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수업도 진행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의 이 컨텐츠 개박성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인지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 컨텐츠만으로는 우리는 뭐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좋다는 건 다 갖다 쓰는데 저희 뭐 다른 재수반에서는 쓰지 못하는 폐쇄형 이 컨텐츠인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저희가 올해 이제 가지고 와서 배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미 이제 뭐 이런저런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고 저희도 문자 발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물론 시대인재 컨텐츠가 어울리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주로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있어서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시대인재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컨텐츠만 만드니까 질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상중하 컨텐츠를 다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뭐 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중하위권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원하는 학생들은 시대인재도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더 좋은 게 시대인재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이 컨텐츠가 국수, 영, 탐구까지 전부 다 일괄 구매예요. 그래서 시즌 3 한 서바이벌 살 때쯤 되면은 전체 컨텐츠 비용이 한 7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시대인재는 저희는 그것들을 다 과목별로 다 가져옵니다. 국수, 영, 탐구까지 다 가져오는데 저희는 이것 중에서 필요한 것만 신청받아요. 예, 그러니까 다 살 필요 없어요. 나는 서바이벌 수학만 살 거예요. 그럼 수학만 살 수 있어요. 저는 국어랑 수학 사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려 더 좋죠. 그죠? 예, 일괄로 구매하지 않고 요즘 보면은 일괄로 샀는데 안 쓰는 건 막 애들 당근에 올라오잖아요. 예,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예,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예, 필요한 것만. 혹은 뭐 당근 시세가 보니까 괜찮은데 그럼 다 사서 이건 오프 더 레코드 다 사가지고 당근에 파세요. 아니 이거는 예,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예. 하여간 뭐 그런 컨텐츠 진심입니다. 되게 문의가 많습니다. 관심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저도 뭐 수학 선생님으로서 이 서바이벌 풀어봤는데 되게 좋아요. 그 상위권들에겐 되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담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수업. 이제 끝난 거죠.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담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이라고요? 긴장감 때문이에요. 스스로 길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한 긴장감 때문입니다. 제가 술을 좀 뭐 이렇게 즐겨 마시는 편인데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이 술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술 권하는 문화, 우리 술 강요 문화가 있잖아요. 예, 술 강요 문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강요하게 만들죠? 알아서 먹어야죠. 그죠? 이 MG 놈들. 예. 농담인데요. 예.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공부 강요하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공부가 되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데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이 알아서 해야죠. 학생 공부인데 학생보다 엄마가 더 감정이입이 돼 있는 게 이게 불행의 씨앗이거든요. 예. 자기 공부는 자기가 가장 감정이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긴장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 두 번째는 바로 담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담임 평가 전체 1등이고 압도적 1등입니다. 꽤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지점 2등부터 3등 사이 다 난쟁이 똥자루고 저희가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전략 담임이라 부르고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처럼 과목 선생님이셨던 분들이세요. 근데 지금은 수업을 하지 않고 반 관리만 합니다. 입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각 학교들의 입시 정보들을 잘 알고 계시고 학생들 상담이 주 업무입니다. 학생들 만나서 일단 멘탈 관리부터 시작해서 시간표 상담도 당연히 해주시고 시기별로 적절한 조언들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학생의 이 학습법 공부 너 수학 위주 너 몇 프로 너 국어 몇 프로 이런 것들도 다 상담해 주시고 학부모 상담해 주시고 조퇴 외출 관리도 해주시고 종례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말 그대로 담임이에요. 수업만 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은 수업과 질의응답에만 집중하고 서로 역할이 분담돼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한 지가 이제 지금 횟수로 8년째입니다. 만 7년 이렇게 했는데 예전엔 전통적 재종반에서는 그냥 수업하는 선생님이 담임도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약점이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목의 불균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은 못하는데 우리 담임쌤이 영어 선생님이고 그럼 별 도움이 안 되죠. 내가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은 옆반 담임이고 자기 반 관리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과목의 불균형이 생기고 1년 내내 공부를 했는데 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담임들 수업하지 말자. 정말로 학생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자. 해서 그렇게 진행한 지 7년이 지났고 뭐 저희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은 성적 순으로 저희가 나눠요. 성적 순으로 반을 나누는 우리가 어차피 반별로 듣는 수업이 없는데 성적 순으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 M1반 제일 높은 반 담임 선생님은 애들이 보통 의대 많이 가고 서울대 많이 가요. 지방대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입시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딱
그 자기 반 학생들한테 맞는 집중 공부를 하시는 거죠. 예, 입시에 대해서. 그래서 반은 성적 순으로 나누기는 합니다. 반별로 듣는 수업은 없고요. 우리 담임 선생님들 되게 좋으세요. 제가 꼭 권해드리는데 그 홈페이지 가면 우리 아이들 합격 수기 쓴 거 있어요. 대입 합격 수기 쓴 거 보면 거기 써 있는 모든 내용에 전부 다 우리 담임 선생님 최고예요. 이런 얘기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학생들 진학 상담, 우리 9월에 수시 상담, 수능 보고 나서 정시 상담 전부 담임쌤이랑 하게 됩니다. 예. 물론 평상시 학습 상담도 진행을 하시고요. 우리 학생 여기 수기 한 번만 잠깐만 읽어볼게요. 수능 직전까지 저와 함께 길을 걸어주셨던 전략담임 선생님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관리 조언이나 모의고사 상담 등 입시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뿐 아니라 슬럼프가 왔을 때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선생님께 큰 힘을 얻었습니다. 누구보다 학생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며 진심으로 학생의 대입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조언해주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 어쩌면 강북청소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학원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일이라서 이 시스템을 누가 굴리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정성으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니라고 하면 우리 담임쌤 불쌍해서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집에 못 간다.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담임쌤한테 공부라도 열심히 해드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되게 빡세게 사는 선생님들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주간 학습 분석표라는 걸 만들어서 댁으로 보냅니다. 주간 학습 분석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일주일에 국수형 탐구 어떤 비중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목별로 국어 수업은 얼마 들었고 인강은 몇 시간 들었고 자습은 얼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돼서 표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상위 30% 학생들의 평균 전체 평균과 내 거를 비교할 수 있어요. 댁에서 이거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댁에서 이걸 받아보시면 우리 아들이 잘하고 있구나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왜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자습이 줄었니? 얘야. 이제 이렇게 상담, 담임 선생님 불러 상담을 하시는 거죠. 댁에서도 볼 수 있고요. 예. 또 MNC 노트, 이제 이게 중요한데 저희 거기도 또 뭐 있어요. MNC 노트라는 거는 일종의 저희가 쓰는 플래너예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플래너는 원래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저희는 계획은 좀 러프하게 세웁니다. 계획을 자세하게 세우라고 하진 않아요. 다만 일주일간 주간 계획을 간단하게 세우고요. 매일매일 그날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기 이 친구는요. 오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무슨 공부를 했는지 내용 중요한 걸 적은 거예요. 공부 내용을 적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며 라고 해서 일기를 간단하게 쓰고요. 이 친구는 오늘 14시간 57분의 순공 시간을 가져간 학생입니다. 이렇게 학생이 일기장을 쓰는 거예요. 저희는 할 거를 적지 않고 한 거를 적어요. 계획을 너무 빡세게 세우면 그 계획 세우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잘 지키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그 자괴감이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할 거보다는 한 걸 적어서 담임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저걸 걷어가지고 잘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잘 했는지를. 그래서 학생과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표로 만들어서 댁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과 무조건 일주일에 한 20분 이상씩 만나서 상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불러서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수업을 안 하시니까 출근과 동시에 학생들 불러 상담만 해요. 계속.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는 학생들 불러가지고 상담만 계속해요. 어떻게 지내고 있니? 뭐 하고 있니? 너 이거 왜 이렇게 오늘 이번 주에 수학이 비리비리하니?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게 매주 선생님하고 만날 수 있다. 자, 저희 자습동 강의동, 저희 여기 8층이 주로 강의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실은 4층에 있어요. 독서실은 6층과 5층에 있습니다. 6층과 5층에.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는 해당 강의실로 이동을 하는 거고 수업이 없을 때에는 독서실 지정 좌석이에요. 이렇게 사물함이 있고 책꽂이가 있는 자기 자리에서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아시겠죠? 학원에 오게 되면요. 7시 50분까지 등원입니다. 집에 가는 시간이 10시예요. 월화수목금까지 그렇고요. 토요일에는 8시 50분까지 1시간 늦게 등원합니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거기에 맞게 와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집에 가는 셔틀버스가 없어요. 우리 기사님들도 좀 워라밸을 즐기셔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아침에 오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에는 5시 40분에 저녁에 5시 40분에 석식을 먹지 않고 하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저녁 먹고 더 있어도 돼요. 10시까지 있어도 됩니다. 일요일도 똑같이 8시 50분부터 시작하고요. 일요일에는 선택 자습이에요. 안 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면 우리 학생 지도팀이 똑같이 관리해 줍니다. 저희 독서실에 학생 지도팀이 5명이 상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관리해요. 학생들이 혹시 졸고 있으면 깨워주고 뭐 태블릿 PC 열어놓고 딴짓 하는 거 아닌가 항상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 학생 관리를 일요일까지 똑같이 하고요. 나온다고 한다면. 등원 시간과 하원 시간은 그렇게 되고 올 때 저희 학생 카드를 태그하면 댁으로 문자 발송됩니다. 출석했다. 집에 갈 때도 하면 하원했다. 이렇게 문자가 어머니께 갈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중간에 조퇴나 외출이 발생하면 담임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하고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아프면. 그럼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확인한 후 우리 조퇴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또 이제 태그하고 나갔다가 태그하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석식, 중식 둘 다 학원에서 급식을 주로 먹는 학생들이 먹고요. 직접 조리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2층에 있고 그것들이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식사를 위해서 외출을 허용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도시락을 먹든지 아니면 우리 급식을 먹든지 보통 그렇게 합니다. 토요일 석식까지 제공이 됩니다. 일요일은 마찬가지로 식당도 쉬니까 오면은 식사를 위한 외출을 일요일에만 허용합니다. 저희 그 지도팀에 관한 이야기예요. 학생 지도팀. 저희 행정실 소속의 우리 데스크 상담팀 말고 학생 지도팀이 전담으로 따로 있습니다. 밥이에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지점에서 밥 맛있다 2등 차지했는데요.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 밥이 그죠? 1년 동안 먹어야 되고 식사가 맛이 없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자다가도 애들이 밤 때만 되면 눈 번쩍 떠가지고 이렇게 반가워하는 게 밥인데 밥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이 파인쿡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업체의 대표님이 저랑 아주 막역한 사이예요. 같이 산에 다니는 사이예요. 그래서 밥이 맛이 없다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얘기한 결과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앞으로는 1등을 꼭 차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셔틀 노선표가 쭉 나와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그리고 현재 올라와 있는 노선 말고 혹시 추가로 노선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하루를 볼까요? 7시 50분에 등원하면요. 저희 등원은 7시 50분인데 그 7시 50분은 독서실 자기 자리에 착석하는 시간이에요. 7시 50분부터 8시까지 10분 동안 아침엔 국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침엔 국어라는 거는 10분 동안 풀 수 있는 짧은 국어 지문 같은 거예요. 월수금은 문학, 화목엔 독서 지문을 제공해요. 그럼 학생들이 딱 독서실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10분 동안 풀면 그때 우리 학생 지도팀이 쫙 돌면서 학생들 출석 체크를 쫙 합니다. 그래서 안 온 친구들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석 체크 겸 아침엔 국어. 국어를 아침에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우리 수능 1교시가 국어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최대한 국어 공부를 좀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8시 20분부터 1교시가 시작이 되고요. 저희는 1교시가 50분 수업이 아니고 100분 수업입니다. 1시간이 100분이에요. 수학 시험 시간이 100분이죠. 거기에 맞춘 거예요. 애들이 100분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0분 수업을 2번 진행하면 점심 식사 시간이 되고요. 점심 먹고 1시 10분부터 이제 오후 2개의 수업이 진행돼요. 총 정규 수업이 1, 2, 3, 4. 3, 4교시 끝나고 나면 이제 종례 진행하고요. 저녁 먹고 이제 6시 50분에 저녁 6시 50분에 이제 저녁 자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90분짜리 자습을 2번 하고 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의치서 특별반 요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은 학원이에요. 저희가 그 뭐 다른 경쟁 학원보다 훨씬 상위권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주 뚜렷한 장점이 있는 학원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애들이 우리 학원에 왔을 때 상위권 학생들이 특히나 뭐 그냥 뭐 듣기 싫은 수업 일걸로 다 들으라 그러면 좀 짜증내는 경향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상위권들이 되게 좋아하는 학원이고 그만큼 입결도 좋고 그 상위권 학생들한테 딱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본인이 상위권이 아니어도
학원 선택의 기준은 상위권이 얼마나 많은 학원인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이 많다는 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자습 분위기는 걔들이 견인하는 거예요. 상위권 아이들이 자습 집중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의 전체적인 공부 분위기가 좋으려면 상위권이 많아야죠. 그죠? 내가 상위권이 아니어도 상위권이 많은 학원이 좋은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이 상위권이 많아요. 그래서 국어 만점 프로젝트, 수학 만점 프로젝트, 영어도 1등급 프로젝트 이런 수업들이 있고요. 예, 컨텐츠도 서밋 시리즈, 예, 뭐 거기다가 이제 시대인재까지 컨텐츠가 들어오니까 상위권 만족 컨텐츠가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상위권이라 하면 우리 학원에서는 M1반, M2반 두 개를 말하는데 이 M1, M2반 두 반만 독서실이 따로 있습니다. 전용 독서실이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어요. 5층에. 예, 다른 친구들은 6층에서 자습합니다. 예,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걸만 이쪽 입시, 서울대, 뭐 의대, 약대 이런 쪽 입시에 빠삭한 전문 그쪽 담임 선생님이 계시죠. 자,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정말 성적이 오르는가 궁금하죠, 그죠? 예, 얼마나 오르는가. 워낙 성적 상승이 많아서 제가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주요 뭐 몇 명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성적은 대충 93%의 학생들이 오르네요. 예, 재수할 때 성적 오르나 이런 걱정 많이 할 수 있지만 93%의 학생들 성적이 오릅니다. 사실은 이게 성적이 떨어지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 고3 애들 공부 잘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고3 애들 공부 잘 안 해요. 학교 가시면 일단 좀 주무셔야 되고 일어나서 식사하시면 또 식곤 중에 주무셔야 되고 예, 학교 수업 열심히 안 듣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보통 다죠. 근데 우리 여기 오면 7시 50분부터 10시까지 밖에도 안 내보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없고요. 수행평가도 하지 않고 오로지 수능을 잘 맞는 방법만 연구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그것만 배우는데 이 성적이 안 오르면 이상한 거죠. 예. 당연히 오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르느냐는 학생들별로 당연히 다르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그죠? 예. 그게 얼마나 본인이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이 친구 보면은 작년이네요. 작년에 2, 3, 1, 3, 9였네요. 그죠? 예. 올 1등급 받고 의대 갔습니다. 예. 이런 학생들이 꽤 많죠. 100분위가 219였다가 292로 굉장히 많이 상승됐죠. 물론 굉장히 잘한 경우예요. 그죠? 예. 다음 학생도 보면은 2, 3, 1, 3위 정도 맞은 보통 상위권 학생이었죠. 예. 얘도 의대 갔어요. 수시로 가가지고 수능 성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주목하시는 거 보면 원래 이 학생이 작년에 100분위를 보면 어떤 게 가장 문제였나요? 과목별 중에 100분위가 아무래도 수학이죠. 근데 이 학생이 이 올해는 수학을 가장 잘 봤죠. 자기의 취약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4426이었던 애가 11131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정말 가능한가 싶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걸 보고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우 저거는 되게 잘하는 애들 몇 명 아닙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라고 저 학생이 왜 되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내가 우리 학원에서 제일 많이 올라야지. 라고 예, 할 수 있어야죠. 그런 학생들. 예. 워낙 여기 얘가 많아서 제가 이거를 다 보여드리면 이건 뭐 정말 재미도 없고 너무 그냥 의미도 없고 계속해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다 보여드리긴 그렇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2월 14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430명의 대학 합격생을 내고 있고요. 메디컬 계열에 26명이 붙었고요. 서영고도 25명이나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소위 의대, 약대, 수의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게 중경 외 시까지 치면은 벌써 몇 페이지 엄청나게 넘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고 나는 생각보다 저 정도 학교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되게 많이 간다. 예. 나만 잘하면 된다. 학원은 열심히 도와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중경외시 라인까지 다 갑니다. 제가 수많은 성적 상상자들을 봤지만 정말 많은 애들을 봤지만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학생이 이 학생이에요.
2022학년도 23학년도 시험 보냈는데요. 54244였어요. 54244. 54244면 어디 대학 갈 것 같습니까? 54244면 인서울 택도 없죠. 그죠? 예. 이 아이가 재수하고 나서 1121 맞고 서울대 갔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들은 정말 드물다고 생각해요. 예. 이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했는가 정말 궁금하죠. 이 아이가 쓴 글이에요. 제가 노란색만 좀 읽어드릴게요. 인서울은커녕 지방공립대도 못 가는 성적이었던 제가 수능에서 인생 최고의 점수를 받고 좋은 학교에 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못한다고 안 될 거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나는 항상 성장하고 있고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성적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성적은 한 번에 눈에 띄게 오르지 않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학원을 옮기거나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뭐든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뭐 마인드 자체가 좋죠, 그죠? 네, 마인드 자체가 좋은 아이고 정말 역대급 변화를 일으킨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강북 청소학원 재원생이었어요. 자, 제가 준비한 건 대충 마무리됐고요. 학생들이 정말 완벽하게 한 번도 자지 않고 일어나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수업 때 반드시 애들을 깨우는데 애들은 졸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오면 피곤해요. 셔틀버스 타고 오려면 되게 일찍 일어나야 돼요. 밤늦게 집에 가면 11시가 넘고요. 피곤하죠. 그리고 졸리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애들은 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수업만 진행하잖아요. 이 수학만 가르치면 애들이 힘들어서 졸아요. 당연하죠. 엄청 웃기잖아요. 애들 안 졸게 하려고 막 재밌게 하잖아요. 그럼 웃다 지쳐 자요. 잠을 자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서는 안 돼요. 당연히 학생들을 깨워줘야 되고 이 앞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서 있는가가 학생들의 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수업을 만들려고 좋은 관리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금토일 3일 후 지나고 나서 월요일에 개강합니다. 아까 제가 뭘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진단고사를 봐야 됩니다. 진단고사는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10시, 2시, 4시 가실 때 데스크에 예약하고 가세요. 진단고사 보고 나면 시간 제한은 없어요. 본인이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OMR 결과 나오고 시간표 상담까지 하고 가면 되며 하루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만약에 나는 오늘 진단고사 보겠다 하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가능한데 내일 혹은 모레 주말 중에 혹은 내일 중에 와서 진단고사 보고 시간표 상담하고 개강 준비를 마치면 됩니다. 저희 월요일에 개강하면 첫날부터 수업합니다. 바로 1교시부터 진행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등록하고 가시고 데스크 가서 안내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 학생들 선생님이 지금 뭐 몇 명 안 돼서 눈에 잘 들어오는데 적어도 수학은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질문 많이 오시고 선생님이 그렇게 안 생겼지만 수학 잘하거든요. 제가 전지점에서 제일 못생긴 선생님으로 뽑힌 사람인데 이런 얼굴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죠?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자식분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빵끝. 그리고 되게 정말 좋은 기회. 올해 재수하는 애들이 솔직히 좀 운을 타고났죠, 그죠? 올해 2,000명 과연 2,000명이 늘지는 모르겠는데 의대가요. 약간 정부가 이렇게 전선을 앞에다 친 느낌이 있죠. 2,000명 한 다음에 이제 반발이 생기면 뒤로 한 1,000명 정도 물러나서 쇼부를 치겠죠. 그러니까 약간 전선을 좀 앞에다 그은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1,000명도 굉장히 큽니다. 올해 재수하는 건 사실 굉장히 이 천운을 타고난 경우예요. 작년에 대학 가는 애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작년에 대학 간 그 점수로 나는 성대를 갔는데 올해는 연대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해가 좋은 기회고 진취적인 마음으로 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상으로 올해 정규반 마지막 설명이었어요. 마지막 설명이었습니다.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학원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